네, 이번 시간은요. 현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간단하게 시장 흐름부터 좀 짚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연말에 미국 및 국내 증시가 흉흉한 상황인데 어제 새해 첫날이었고 오늘까지도 이제 증시가 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경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증가율은 이미 코로나19 저점 당시에 접근 중입니다. 2023년 경기 둔화를 대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증가했고 신용 위험에 따른 기업 간 차별화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3년은 금융시장은 2022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제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월 효과, 그러니까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하죠. 증시가 오르는 1월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올해도 연준의 이제 금리 방향성 이게 바로 이제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더 높게 이제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그런 움직임. 맞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넣어도 뭐 이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 12월에 연준이 겁을 한번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연준의 겁주기가 좀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12월 FOMC가 시장 예상보다 25bp 더 높은 점도표 터미널 레이트 5.125%를 제시를 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를 연준의 위험 관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고 위협을 했다가 실제로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 경우 중앙은행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올리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결국 많이 올리게 되면은 중앙은행의 신뢰에 상처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매파적으로 이제 연준이 질렀다라는 의견이 좀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미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경고가 경고에 시장이 더 이상 속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요. 일단 10년물 금리가 둔화되었고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코스프레가 그런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실제로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끈질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용이 계속해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연준은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물가 압력 둔화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속도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물가 압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 물가의 6개월 선행하는 임대료 상승률 같은 경우에 2022년 1분기 17%에서 연말 9.6%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에 좀 8개월 정도 선행하는 일자리 서베이 지표도 2022년 1분기 이후에 점차 하락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와 관련된 물가 둔화 속도는 좀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중소기업 서베이에 따르면은 향후 고용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비중이 굉장히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비해 약 2배 정도 아직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 비중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2010년에서 2019년 평균과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제 3년 동안 길게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 자, 방역 정책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경제 성장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코로나 확산이 다시 되면서 이거를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이 이제 내려지면서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치료제가 없어서
스스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코로나 방역 조치는 중국 12월 26일 날 해외 입국자들을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좀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증시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중국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서 이제 코로나 규제 완화가 예상만큼은 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경기 회복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정책을 중국이 이제 완화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10% 정도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시아 중에서는 3위 정도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 이익 증가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행인 점이고요. 네. 일단 한국은행 BSI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 전망과 이익률 전망은 하향 또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최근 제품 가격 하락보다 이 원자재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교역 조건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2023년 1분기까지 기업 실적 악화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좀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 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할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방어적인 섹터가 강합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필수 소비, 그리고 유틸리티 건강관리 업종 등인데요. 미국 음식료와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2년 미국 증시 하락 국면에서 경기에 민감한 섹터였던 에너지나 철강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나 철강 등 소재 산업이나 방위 산업이 새로운 방어적인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022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5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7%,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7%,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런 낙폭과대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좀 눈여겨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그동안 부진했던 섹터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을 눈여겨보라.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현 시장 주요 이슈와 함께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